박사님, 이번 5G 시대에 우리나라 대처를 잘하면 과거 일본처럼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거 제가 한 얘기죠. 물론 프리드먼 교수도 얘기했죠. 사실이라면 어느 정도까지 위상이 높아질까요? 일본 부흥기를 뛰어넘을 수 있나요? 넘을 수는 있으나 겸손해야 됩니다. 안 그랬다가는 우리도 미국한테 칼퇴를 맞기 때문에. 그래서 자중하라고 한 얘기인 거예요. 제가 고대사를 얘기할 때 펠마우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국뽕주의가 아니고 이렇게 다민족 연방 시스템을 얘기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겸손하랍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 고대사를 연구하는 제야사학자들이랑 많이 부딪혔어요. 특히 민족 종교를 믿으면서 고대사를 연구한 사람들과 충돌이 많이 일어났던 거예요. 왜냐? 이거 뭐 죄다 한국 거래. 근데 여보셔.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 죽어요. 내가 맨날 그랬다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미래 어떤 일을 할 줄 알아요? 우리나라 민족사학자들도 주역을 공부해서 맨날 그래요. 우리나라가 뭐 세계 최대 뭐 종주국이 되고 어쩌고 얘기해. 아주 틀린 말은 아니야. 저도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나는 주역을 봐서 그런 건 아니고 국제관계를 분석하고 천문을 보면 대충 이렇게 견적이 나와요. 어차피 주역도 천문이랑 관련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러한 시대가 올 때 당신네 같은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면 우리나라는 히틀러 같은 나라가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멸족을 당할 수가 있다. 어디서 그런 위험한 역사를 얘기하세요. 내가 그런다고. 우리나라가 유라시아를 지배했다고? 그러니까 한민족이 어디서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십니까? 우리는 공유한 겁니다. 제 강의 잘 보세요.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유라시아 대륙을 한민족이 지배한 것이 아니라 공유했습니다라고 얘기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민족단체 사람들이 저를 싫어했던 거예요. 왜?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한국인들이 지배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자꾸 카트에서 끊어버리거든.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오는데 우리한테 그런 기회가 와서 고토수복을 해도, 즉 만주를 수복해도 우리는 만주를 공유하는 것이지 만주를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한다고. 지금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많이 걔네들이랑 싸웠죠. 그래서 걔네들이 저를 싫어합니다. 만주는 우리가 수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만주는 대한민국 한민족만의 영토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되는 거 원치 않습니다. 네.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투르크 영화 있죠? 오스만 제국의 그 건설에 대해서 나오는 영화인데, 그 위대한 오스만 제국을 만들었던 그 메흐메트, 사우디아라비아의 마호멧이지요. 또 개고품 물지 마세요. 중앙아시아에서 마호멧이라는 일종의 처리수리 같은 일반 명사입니다. 그 터키 사람들은 메흐멧이라고 발음했어요. 그 메흐메트 술탄이 오스만 제국을 만들기 위해서 비잔틴 제국을 공격해서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이스탄불을 점령할 때 얘기를 하죠. 나에게는 꿈이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하고 이 지중해의 패권 국가를 건설하게 되면은 나는 다민족, 다종교, 다문화 사회를 건설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건 뭐다? 나는 포용성을 갖겠다예요. 우리 터키인이 이 지역을 점령했다고 해서 터키인의 세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문화와 사람을 존중하겠다예요. 같이 공생합시다. 이런 개념. 원래 유목민족이 그렇거든. 내가 지금 고토수복을 얘기하는데 내가 고토수복을 얘기한다고 해서 만주를 갖다가 한민족으로 꽉꽉 채우겠다는 생각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나라 우파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이 뭐예요? 다문화 반대하고 뭐 이런 거 하잖아. 근데 나는 다문화 반대 안 한다고 하잖아요. 난 다문화 찬성한다고 얘기하잖아. 다문화 찬성한다고 하면 우파 거인 떨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문화 찬성합니다라고 얘기한다고. 왜? 내가 얘기하는 다문화 찬성은 좌파식 다문화가 아니야.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저는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됐습니다. 좋겠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엄청난 이민이 들어와도 그 이민자들이 스스로 미국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사는 것처럼 우리나라에 엄청난 이민을 받아서 들어와도 그 국민들이 만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살게 만들겠다. 언어는 한국어를 쓰게 만들고, 물론 한국어, 영어 공용어로 이렇게 만들겠다. 그리고 만주의 역사도 철저하게 우리 그 만주 역사, 제가 여태까지 당군나라 카자흐스탄 쓴 거 있죠? 그런 식으로 해석하게끔 하게 할 것이다. 그게 제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역사책을 쓴 거예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만주를 수복하게 됐을 때 쓰게 될 역사 교과서에 어떤 철학적 기준과 지평을 만드는 거라고 지금. 그게 제 지금 개념이니까. 그러나 청나라가 했던 것처럼 한민족이라는 정체성이 실패할 수 있어. 플랜 A, B.
이건 제 생각이지만 제 생각대로 안 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한반도의 한국인들은 한국인으로서 순수하게 살라 해요. 너희들은 순수하게 살아. 정체성 지키면서. 하지만 만주 쪽에서는 우리가 주도가 되면서 한민족 주도죠. 살되 다민족으로 공생하겠다. 그게 제 생각이에요. 단 중국인은 예외. 중국인은 예외. 그 준비를 제가 지금 조용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조용히. 네. 우리나라 선거 큰 그림을 보십시오. 세계가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큰 그림 속에서 한반도가 어떻게 변할지, 만주가 어떻게 변할지, 동북아시아가 어떻게 변할지를 보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 지금 조용히 있는 이유는 바로 그 큰 그림을 보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라고. 물론 우리나라 우파들은 촐싹거리니까 또 김 박사 붕괴됐네, 무너졌네 하지.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아. 너희들은 그렇게 사는 애들이잖아. 그렇게밖에 못 살고 어차피 평생 살아도 그 수준으로 살 거니까 그렇게 살아. 나는 내가 꿈꾸는 큰 그림과 내가 계획하는 거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니들 그렇게 살다가 쟤들한테 철퇴 맞는다. 우파 유튜버들 다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거기에 당하게 돼 있다고. 나는 그렇게 안 될 거야. 나는 좌파들에게도 매력적인 인물이 될 거예요. 지금 문재인의 실패에 의해서 방황하는 저 젊은 애들, 좌파들을 끌어올 수 있는 어젠다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저야. 그렇기 때문에 MBC 스트레이트에서 저를 절대 안 보여준다고. 저를 보여주면은 쟤들 좆대요. 왜? 사람들이 저를 깔려고 제 방송에 들어오거든. 제 방송 보는 순간 쟤들 내 편이 돼버린다고. 그래서 저를 철저하게 배제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 이걸 모르지, 지금. 뭐 안 와. 전략이 있어야 말이지. 맨날 이슈 따라가지고 코인팔이나 하니까. 또 그런 선동적인 거를 우파 사람들 대부분이 좋아하니까. 그렇게 가는 거지. 나는 그렇게 안 한다고. 나는 제발 날 좀 방송해줬으면 좋겠어. 제발 나를. 나를 방송하면 쟤들 망한다니까. 이재용은 어떻게 될까요? 정말 문정부가 이재용 죽여서 삼성 중국에 넘기려는 음모인가요? 그렇게 못되게 막아야죠. 우리가 자꾸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해야죠. 예. 삼성이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밥그릇이 줄어요. 제가 얘기했죠. 인구 감소는 필연적으로 일어난다. 인구 감소가 일어날 때 그 인구 감소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건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왜? 이거는 이게 살만 죽이는 것과 똑같거든. 서서히 온도를 높이는 것. 즉 뭐다? 장기적인 인플레이션과 불황을 통해서 저출산 고령화로 가는 거예요. 결혼 못하게, 결혼해 애를 못 낳게. 그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살아남는다는 거는 간단합니다. 그 국민이 직업이 있으면 살아남아요. 직업이 없으면 애를 못 낳아서 결국 인구가 감소하는 쪽으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보다 더 많은 인구를 유지하고 많이 살아남으려면은 직업 창출이 가능한 회사가 많이 한국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중요한 게 삼성이에요. 왜? 삼성에서 만드는 바이오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반도체 기술이 4차 산업혁명의 필수거든. 더구나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것도 물론 금요일날 방송하는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만은 4차 산업혁명에 쓰이는 기술들이 어디에 다 있느냐? 한국, 중국, 일본, 대만 4개국입니다. 거의 여기 다 있어요. 물론 대만은 요즘 많이 이렇게 요 4개예요. 그래서 만약에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요, 이 4개국이 살아남을 확률이 제일 높아요. 정상적으로 간다면. 근데 미국이 가만히 둘까? 가만히 안 냅둬요. 특히 중국 같은 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산업을 지켜야 된다고. 그래야 전 세계가 인구가 감소하는 시대에도 우리는 우리의 인구를 어느 정도 보존할 수가 있어. 남북한 나는 통일된다면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원 유지돼야 된다고 본다고. 남북한 7천만인데 인구 감소를 2천만 원 준다 하더라도 5천만 정도는 유지가 돼야 된다고 봐요. 왜? 2천만 정도는 돼야 내수가 그래도 움직입니다. 어느 정도. 예. 근데 그게 안 될 수 있다고. 그래서 얘가 삼성이 좀 버텼으면 하는 거야. 지금 제가 뭐 도와줄 수 있는 건 없잖아요. 저는 일반 유튜버일 뿐이기 때문에 제발 미국을 안 가기를 바랄 뿐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도와줄 수 있는 건 없고 그냥 알아서 잘 버티세요. 이 말밖에 못 하는 거야. 근데 우파들 하는 걸 보면은 이래갖고 정권 바꾸겠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4차 산업혁명을 좌파들은 저렇게 대비해서 준비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설령 만주를 얻는다 하더라도 그냥 미국의 속국이 되는 거예요. 미국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한국이 돼버립니다. 땅만큼은 뭐예요? 속국인데. 우리가 만들어야 될 거는 박정희식 대한민국이 나와야지. 미국하고 협조하되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이익은 챙긴다예요. 아니 박정희 대통령이 M56 이건 M를 16번 한 거 아니야. M56도 좀 뿌리고 아니지 위치 이동도 하고 집차도 가져오고 했지만 베트남에 가서 한국 사람들을 많이 피를 흘리면서 싸워서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기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할 거는 한다니까 우리는 할 거는 해. 하지만 내놓을 건 내놔. 이거거든. 이런 국가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좌파는 안 된다예요. 왜? 좌파는 항상 힘 있는 자를 따라서 이게 사대를 하기 때문에 골치 아플 수 있어 진짜. 응? 그래서 우파 사람들도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하고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